1차적 피부 질환의 상태 중 원발진에 해당하는 것은 원발진과 속발진이 있죠. 원발진에는 주로 팽진, 수포, 면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면포가 되겠네요. 단백질의 최종 가수분해 물질은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되는 것은 아미노산이죠. 그죠? 단백질과 관계되는 것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모여서 또한 단백질이 되기도 합니다. 여드름의 발생 원인과 증상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호르몬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여드름이 생기고 불규칙한 식생활, 피지의 과다 생성, 과체중하고 여드름은 큰 상관은 없겠죠. 케라토히알린 과립은 피부 표피의 어느 층에 주로 존재하는가? 자, 케라토히알린이라는 것은 보통 피부에 벽을 치는 것을 말하는 어떤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죠? 이것은 여기 답이 있네요. 과립층. 피부 각화 작용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며 당근, 시금치 등에 많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은 피부 각화 작용과 관계되는 것은 비타민 A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금치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많이 몰라도 피부가 정상적으로 28일 주기로 벗겨지는 부분들을 작용하는 것은 비타민 A다. 일반적인 미생물의 번식에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열된 것은 온도 맞습니다. 적외선, 자외선이죠. 그죠? 자외선도 있어서는 번식이 안 되겠죠. 그죠? 온도, 습도 맞습니다. 그죠? 자외선 있으면 안 되죠. 온도, 습도, 영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답은 다가 되겠네요. 온도, 습도, pH가 있으면 미생물이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고 열에 약하며 조금만 가열해도 파괴되는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다는 것은 수용성이 되겠죠. 그죠? 수용성은 B하고 C밖에 없습니다. 그죠? B, C 중에서 조금만 가열해도 파괴되는 비타민은 가장 많이 먹는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레모나죠.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온도 상승하여 상부의 기온이 하부와 높게 되어 대기 오염이 더욱 심하게 되는 현상은 지구에 높이 가면 대기권층이 있습니다. 그죠? 이 대기권층이 있는데 이 대기권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오염이 심하면 갑자기 여기가 높아지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조명 불량에 의해 발생되는 직업병이 아닌 것은 잠한병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질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됩니다. 근시, 안정피로, 안구 진탕증, 눈알이 아픈 거 이런 거 되겠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보건 행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경제개발, 보건하고 경제개발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겠죠. 모자보건,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전염병 예방법 중 제1군 전염병이 아닌 것은 전염병 중에 1군, 2군, 3군이 있는데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1군은 인플루엔자, 그죠? 지금 있는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죠. 그죠? 인플루엔자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레라, 그 다음에 장티푸스, 그 다음에 이질. 3종 전염병은 어떤 거냐? 말라리아. 일단 이렇게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군 전염병이 아닌 것은 말라리아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 대부분 다 있으니까. 다음 중 하수의 오염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는 외워야 됩니다. 상수의 물을 측정하는 오염 지표는 대장균이 되겠고, 그죠? 염화나트륨, 산소.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인 물질 하나로 산성비를 유발시키는 것, 산성비가 나오는 것은 S가 나오겠죠. 주로 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산화 황.
다음 중 이 미용업소의 실내 온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장 쾌적한 온도 21도입니다. 합성 세제에 의한 오염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합성 세제 저희들이 주로 있는 빨래를 빨 때 하는 하이타이 그죠? 어떤 섬유 유연제 이러한 것을 내보낼 때 사용되는 오염 수질 오염이 되겠죠, 그죠? 이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소독약 중 무색 무취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착색을 하여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은 무색 무취 독성도 강하다. 무색 무취 승홍수입니다. 그죠? 역성 비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비누하고 역성 비누하고 역성 비누하고의 차이는 비누는 세정력도 강합니다. 그죠? 세수할 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비누지 않습니까? 세정력도 강한데 역성력은 똑같은 비누이지만 세정력이 없다. 세정력이 강하고 값이 싸다가 되겠죠.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의 멸균에 가장 적절한 것은 포자나 아포나 같은 말인데 이것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압 전기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태양빛을 한다고 해서 이 아포까지 죽지는 않죠. 염소는 약한 소독이고 알코올 마찬가지죠. 이 미용실 바닥 소독액에 가장 알맞은 소독양품은 크레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외워야 되죠. 크레졸의 3% 용액, 그죠? 성홍수는 0.1% 용액, 알코올은 70%.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파스테르가 발명한 살균법은 파스테르 우유를 할 때 우유를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살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온으로 천천히 살균해서 우유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파스테르다 하는 사람입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소가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문 닫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영업소의 기타 표지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려고 하는 것을 제거할 수도 있고 영업소가 위법인 것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시설물의 압류 압류는 보통 법원에서 합니다. 그죠? 법원 공무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 미용업자가 신고한 영업장의 크기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내 미용실을 이렇게 있는데 옆에 조금 더 이만큼 늘리고 싶다. 이걸 통째로 이렇게 하고 싶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3분의 1이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늘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3분의 1 정도 늘릴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미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중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숙달된 자로 자격증이 없는 자 안 됩니다. 이 미용사의 업무 정지 처분이 있는 자 안 됩니다. 이 미용업소에서 이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 미용사의 감독을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다가 되겠죠. 이 미용사 1년 이상 교육받은 자 미용실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 미용업사의 조명 시설은 외워야 됩니다. 75룩스.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건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대통령령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공중위생감시원. 위생감시원을 둘 때 법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이 미용업소에서 반드시 게시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미용 요금표 게시해야 됩니다. 사업장의 이름 게시할 필요 없습니다. 면허증의 사본, 원본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원본.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 미용 요금표가 되겠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경고를 주기는 힘들죠. 그죠? 영업정지 처분을 미리 받았는데, 그죠? 그때의 1차는 그냥
일반적인 것은 경고를 맞지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폐쇄 명령 바로 내리게 됩니다. 임영업소, 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임용 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또 받았습니다.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아주 벌이 많겠죠, 그죠?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최고 높은 벌칙이 되겠습니다. 이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미용의 업무에 종사할 때에 대한 법칙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미용업을 합니다. 그죠? 이 벌칙은 보통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300만 원짜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무자격자가 일을 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